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ETF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 ETF는 상장 폐지 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ETF는 별다른 법적 명시가 없이 운영사의 재량이 큰 편입니다. 한국 ETF 상장 폐지 요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 신탁 워번행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외에도 LP 우수, 유동성 공급 계약, 추적 오차율, 목표 지수,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ETF를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ETF이며 합성 ETF는 별도로 상장 폐지 요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의 재량이 큰 편이며 상장 폐지 요건보다는 ETF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속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가 시장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시장 대비 낮은 운용 보수와 높은 관리 자산, 또 일평균 거래 대금, 그리고 ETF 운용사 의 규모에 있습니다. 먼저 운영 보수에 따른 상장 폐지율입니다. 0.1% 이하, 0.2% 이하, 0.3% 이하 등의 지금 운용 보수에 따른 상품들의 상장 폐지율입니다. 보면 낮은 운용 보수를 가진 상품일수록 상장 폐지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섹터를 다루는 두 가지 상품이 있다면 투자자님들은 낮은 운용 보수를 가진 상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고 운용사는 거래 대금이 낮은 상품을 지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운용 보수에 따른 관리 자산의 변화입니다. 회색은 0.1% 이하 운용 보수를 가진 상품들, 오렌지색은 0.2% 이하, 파란색은 0.3% 이하 운용 보수를 가진 상품들입니다. 운용 보수가 낮은 상품일수록 관리 자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ETF 상품이 상장 후 폐지까지의 기간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5년까지 신규 상품들이 존속했다면 2018년 이후에는 약 3년 정도 신규 상품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존속이라는 것은 해당 상품이 상장을 해서 관리 자산이나 거래 대금 등을 운영사들이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상장 폐지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한 5년 정도까지 지켜봤지만 지금은 시장이 포화되고 많은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님들이 신규 상품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관리 자산이나 거래 대금 등을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해당 기간에 이르러서도 관리 자산이나 일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청산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당시의 관리 자산과 폐지 ETF 수입니다. 보시면 관리 자산이 낮을수록 폐지 ETF 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기간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입니다. 단순 데이터만 봤을 때 7,500만 달러 정도 되어야 안정권이라 볼 수 있지만 위 데이터는 ETF 운용사들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중단 이슈가 포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슈를 제외하면 약 4천만 달러 선을 최소 관리자산 유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ETF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낮은 ETF일수록 상장 폐지된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을수록 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산이 낮더라도 유지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산이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며 관리자산이 낮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으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ETF 운용사들의 상장 폐지율입니다. 블랙록이 14%, 인베스코가 11%,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7%. 지금 이런 식으로 ETF 운용사들은 상장 폐지율을 보이지만 미국 ETF들은 지금 검토일 기준 약 200여 개가 있으며 관리자산 순위를 줬을 때 블랙록이 1위, 다음이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순입니다. 해당 운용사들의 지금 관리자산을 보면 1위와 10위의 차이가 약 3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블랙록의 14%, 인베스코 11%는 절대 높은 지금 상장 폐지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 운용사일수록 많은 관리자산과 많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품의 존속 여력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 ETF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 요건이 있어 관리의 강제성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 운용사의 재량이 큰 편입니다. 특히 대형 운용사로 쏠림이 커지고 있고 실제 대형 운용사의 신규 상품 관리 역량이 더 높은 편입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최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 대비 낮은 운용 보수와 약 4천만 달러 이상의 관리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가져야 되며 운용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용사에 대해서 해외 운용사보다는 국내 운용사가 아무래도 더 친숙하기 때문에 국내 운용사 기준으로 관리 자산 규모나 일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일 기준 국내 운용사는 약 20개가 있으며 관리 자산 순으로 1위에서
12 운영사를 봤을 때 1위는 삼성자산운용, 10위는 VI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기준 관리자산을 봤을 때 1위와 10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산도 관리자산이지만 2021년 기준 거래대금을 보면 지금 삼성자산운용은 약 2조, VI자산운용은 약 2천만 원입니다. 대형 운영사일수록 관리자산과 거래대금이 높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고 신규 상품을 상장했을 때 해당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중소형 운영사보다 더 높습니다. 신규 상품 안착은 3에서 5년 안에 관리자산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뒤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될 위험이 높습니다. ETF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지속성이 끊기게 되므로 신규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어느 정도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